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농지 오케이 윤세입니다. 이건 뭐 사실 씩씩한 소리로 이야기할 거는 아닌데, 에, 어제 3월 29일 날 부동산 투기 대책과 방지 대책 후속으로 나온 농식품부의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관리 개선 방안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향후에 우리가 에,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투자를 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농지를 관리해야 될지, 또 새로 농지를 취득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선 정부의 생각인 에, 그 개선하고 만들겠다는 이런 방안들을 한번 먼저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부의 생각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귀농, 창업농, 이런 체험 영농 이런 것에 대해서 취득심사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사후점검도 강화하고, 부당이득이 있다면 환수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향후 농지 취득을 할 때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좀 강화하겠다. 그래서 과거에 하던 농지위원회 심의를 아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 개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시키겠다. 그다음에 이제 투기 우려 농지에 대해서는 사전 사후 관리를 좀 더 강화하겠다. 그래서 공유 취득이라든지 주말 체험 영농이라든지 농업법인 관리 강화에 더 만전을 기하겠다 하는 거고, 불법행위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강제처분을 신속히 절차를 이행한다거나 이행강제금을 실효성 있게 한다거나 과징금을 신설하고 벌칙을 좀 더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농지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행정체계를 확충해야겠다. 그래서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하고 농지은행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농지원부에 대해서 전면 개편을 하겠다 하는 안을 가지고 지금 농림부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보면 뭐 사후급 불법 관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 그 다음에 고령화, 뭐 개방화 이런 거에 대응을 해서 사후 관리를 좀 더 강화해 나가고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해 나가고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상속 등 비농업인이 농지 취득 확대하는 거를 그동안에 그냥 일반적인 관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강화를 하고 농지원부도 일제 정비를 하겠다. 이미 상속이나 비농업인이 소유한 경우에 성실 경작을 해야 된다는 농지법 개정이 지난 24일에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이제 DP 자료화 해가지고 농지원부보다는 농지대장이라는 걸로 활용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농지 취득 하나하나 이제 세부적으로 그 안의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의무 기재 사항에 직업이나 영농 경력 등을 하고, 그 다음에 증빙 서류도 제출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직증명서나 농업경영체 등록증이나 자금 조달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부정으로 했을 때는 과태료 500만 원이라는 걸 신설하겠다. 물론 발급을 제한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짓으로 하면 처분 명령을 바로 하겠다. 그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 용도도 심사를 강화하고 영농거리 등을 감안해서 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첨부해서 이렇게 내도록 하겠다. 그렇게 됐고요. 농지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해서 농지관리위원회, 농지위원회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그 직접 농지증 이용 실태라든가 또는 농지 취득하는 사람이 농사를 지을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의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민원 처리 기간을 지금 현재 7 일에서 14일 정도로 좀 늦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 이제 앞으로는 과거같이 그 해당 지역의 농지관리위원회 도장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한다 그러면 한 달에 한 2번 정도씩은 열려야 되니까 14일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투기부려 농지에 대해서 주말 체험 영농이나 이런 걸 좀 취득을 관리를 강화해야겠다. 그래서 이거 역시 이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더더군다나 또 연접한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유 취득을 할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그 증빙 자료를 제출받겠다. 그다음에 농지위원회 심의도 받겠다. 그래서 일단 조례나 이런 걸로 해서 기준 이상이 할 때는 발급을 제한하겠다 하는 거고, 우량 농지나 이런 거 농업진흥청의 농지는 주말 체험 영농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고, 부동산을 영위하는 불법 농업법인이 많이 있고, 소위 말하는 기획부동산이죠.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사전 신고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목적의 영업이라든지, 또는 그동안에 이런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취득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농지 이용 실태를 좀 더 체계화하겠다. 그래서 신규 취득 농지나 투기가 우려되는 건 매년 1회 이상 지자체가 이용 실태 조사를 하겠다. 물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1년에 한 번씩 그걸 조사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농지 관련 불법 행위를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 농지 강제 처분 그 명령을 지금은 처분 유예 기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바로 하겠다 그런 얘기고,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도 현재 20%인 것을 25%로 상향 조정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도 매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 물론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이걸 좀 상향하겠다 그런 얘기고, 벌칙을 강화해서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거짓으로 하거나 허위로 하거나 이럴 때면 벌금형으로 해가지고 금액을 좀 상향하겠다. 그래서 현재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인 것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 그다음에 농지 불법 취득이나 임대차, 중개 행위 및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금지 행위 위반 시 벌칙을 신설하겠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없던 것이 신설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농지를 이용하여 다른 부동산업이나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환수를 위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고, 결국은 뭐 해당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농업법인 설립과 해산을 그 농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 처벌 규정을 반복적으로 농업법인을 만들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 벌칙을 2배로 강화한다. 현재 1,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앞으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인 간에 불법 행위로 임대를 하는 경우가 적발된다면 이런 것도 강화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농지 불법행위 벌칙을 강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불법 취득을 하는 경우에 벌칙을 그동안에 5년 이하 5천만 원에서 5년 이하 해당 토지 가액까지 하겠다는 얘기고, 불법 조장을 하는 거는 그동안에 없었는데 신설해서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취득, 중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말하고,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신설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불법으로 임대하는 조항에서는 1,000만 원이 든 것을 2천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가고, 그 다음에 농지관리 행정체계를 좀 더 확충하겠다. 그래서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농지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도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이런 데서 서로 조사 감시, 농지정보 수집을 서로 공유하고 지원하고 하는 그런 거를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농지 전용 심사의 전문성, 객관성을 강화해서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를 해가지고 좀 더 그런 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관리하겠다 그런 거고, 농지정보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농지원부로, 그러니까 소유자별로 작성이 돼 있는 것을 농지대장이라는 것으로 개편해서 필지별로 관리를 하겠다. 예. 그래서 현재 농업인, 그러니까 농업인 세대별로 관리가 되는 것을 필지별로 관여하는 것을 하고, 현재는 이 농지원부를 주소지에서 했는데 필지별로 하다 나니까 농지소재지에서 하겠다 하는 거고, 지금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인 세대에 한해서 관리가 됐었는데 개별 필지로 하니까 결국은 모든 농지가 대상으로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 농지보전법에서는 농지원부와 농지카드라는 게 있었는데 결국 농지카드가 활성화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농지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이나 변경 등 농지 소유와 이용 현황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한다. 이래 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의무화시키겠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관계법들을 빠르게 발의를 하고 또 개정을 하고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법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농림축산부의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흥 광명지구에서 LH 직원들의 개발 지역에 대한 투자로 촉발된 것에서 가장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것이 농지법의 위반, 또 농지법이 어딘가 좀 느슨한 면이 있었다 하는 질책을 받았고, 이러다 나니까 지금 농림축산부에서도 보다 강화된 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강화된 안을 갖고 나오다 보니까 뭐 오늘 이 농지 부분이기 때문에 저거지만 투기 대책에서, 예방 대책에서 나온 걸 보면 결국은 신도시 이런 거를 할 적에 대출도 어렵게 되고 세금은 훨씬 강화되고 뭐 이렇게 되다 나니까 원래 갖고 있던 주민들 중에 또 소유자 중에 많은 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된 사항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지금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지금 당분간은 땅 거래도 위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대책과 또 예방 대책, 또 농림식품부의 농지에 관한 향후 하고자 하는 개선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 갈지에 대한 것들을 다음 시간에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적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할지를 알으니까 오늘은 그 농림식품부의 농지투기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지금 법을 만들어가고 어떻게 개선해 가려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생각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